안녕하세요, 1등 여러분들, 닥터혜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콧구멍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관상에 콧구멍 보이면 돈이 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돈이 새기야 하겠냐마는 좀 고급스럽고 세련된 얼굴을 만드는데 약간의 1% 부족함을 만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교정하고 나면 굉장히 디테일한 인상의 차이를 만드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 콧구멍이 보이는 코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들창 코나 짧은 코를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이 원인과 해법이 달라요. 콧구멍 보이는 코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건 들창코예요. 이거는 진짜 그냥 콧구멍이 있어야 되는 면 자체가 들려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코가 짧은 경우도 있고 코 수술하고 염증으로 구축코가 생기면 조직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이제 그런 구축코에서도 이런 식으로 콧구멍이 보이는데요. 내가 짧은 코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비순각이라는 각도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 코랑 이 입술이 만드는 이 각도를 이제 비순각이라고 하는데 이 비순각이 보통 95도에서 100도 이상이다 라고 하면 내 코가 짧기 때문에 콧구멍이 보이는 원인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연장을 해서 코의 길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지 않은 보통 사이즈의 코에서 내 코 사이즈에 맞는 비중격은 대부분은 나오거든요. 이게 구축코인 경우나 아니면 코가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보통의 비중격 사이즈로는 도저히 충분한 연장을 할 수 없겠다 하는 경우에는 내 자가내경골 혹은 기증내경골을 써서 충분한 길이감을 확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골이 반, 피부가 반이에요. 정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코를 열어서 안쪽에 뼈대를 만들고 다시 이 피부를 예쁘게 포장지를 씌워주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뼈대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포장지가 모자라면 이거는 유지가 안 되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코가 피부가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연장할 수 있는 이 각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구축코라서 안쪽에 흉살이 꽉 있거나 너무 뭉쳐있는 경우에는 이 캡슐을 다 뜯고 이 구축을 풀어줘야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를 연장하는데 절반의 요소는 연골이지만 절반의 요소는 내 피부의 컨디션이다. 이 두 개의 조화가 맞아 떨어져야 충분한 길이 연장을 할 수 있고 사실 연골은 기증내경골이라도 구해오면 되거든요. 근데 피부는 내 거를 정말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의해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의 한계를 넘어서서 연장을 하거나 피부를 억지로 끌어당기면 다시 구축처럼 올라가거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코끝에 피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 코 상태에 맞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콧구멍 자체에 조직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얘를 어디서 찾으시냐면 저를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비순각이 크거나 짧은 코는 아닌데 여기 약간 삼각형처럼 콧구멍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보통 콧구멍 퇴축이라고 하고 이 각도가 들려서가 아니고 콧구멍 있는 요 주변에 조직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 뭐 복합 조직 연골 이식이라든지 그래서 연골과 피부를 데리고 와서 요 안쪽에서 이제 넣어줘서 요 부분에 볼륨을 보완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걸로 보통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을 뭐 늘린다든지 코를 개선을 해도 코가 길어지긴 했는데 여기에 콧구멍이 이렇게 슝슝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제 코에 파막혔다는 표현을 쓰면 좀 슬프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은 이 비중격 연장해서 뭐 코 길이 개선을 했다고 해도 얘는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부분에 연골이든 연부 조직이든 보충을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용코 스타일의 코인데요. 비주가 내려가 있고 그리고 전형적인 콧구멍 퇴축은 저처럼 여기가 이렇게 숑숑 삼각형으로 뚫려 있는데 코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통 용코라고 하거든요. 비주를 줄여줘야 돼요. 일단 여기가 빠져있는 걸 줄여서 코를 올리면 어느 정도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던 콧구멍이 이렇게 약간 직선 느낌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서
그 사이에 연골이나 이런 것들을 이식해서 볼륨을 같이 좀 늘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용코 같은 경우에 콧구멍이 넓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콧볼 축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콧볼 축소는 생각보다 효과가 안 좋고, 안 그래도 여기가 넓은 코인데 바닥만 줄어버리면 이거는 더 콧구멍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 코가 어떤 코인지,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꼭 성형외과 전문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고 수술 계획을 짜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콧날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약간 강아지 귀처럼 이렇게 슝 늘어지면 상대적으로 콧구멍이 더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콧날개를 약간 안쪽에서 조직을 잘라서 단축시켜서 약간 콧구멍이 덜 보이게 하는 콧날개 올리기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 네 가지가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시지 않고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이제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방코 수술로 결국에 코 모양을 잘 잡으면서 디테일한 교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짧은 코는 확실히 좀 동안 이미지를 주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귀여운 느낌도 줄 수가 있지만 콧구멍이 너무 파여 보여서 어딘가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사실 교정을 했을 때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드시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 가장 예쁜 코로 가는 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닥터유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